지난 시간에 확률 변수, 확률 함수, 확률 분포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확률 변수와 분포는 이사형과 연속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도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사형 확률 변수의 분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사형 확률 분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베르누이 분포와 이항 분포를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이 외에 포화풍 분포, 기하 분포, 음이항 분포, 초기하 분포 등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누이 분포와 이항 분포는 둘 다 성공과 실패로만 구성된 사건들을 다루지만 베르누이 분포는 단일 시도에 대한 분포이고 이항 분포는 여러 번의 독립 시도에서 성공 횟수의 분포를 나타냅니다. 동전을 한번 던져 앞면이 나오는 것을 성공으로 본다면 이 경우 베르누이 분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베르누이 분포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로 성공은 1, 실패는 0으로 변환하고 성공의 확률을 P라고 두면 확률 함수는 이렇게 나옵니다. X는 확률 변수에 의해 0 또는 1이니까 P가 1이면 P의 1승, 1-P의 1-X 0승이죠. P가 되고 X가 0이면 1-P의 1-X는 1이니까 1-P가 됩니다. 우리는 이 확률 함수를 뭐라고 부를까요? PMF. 이산형이니까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베르누이 분포. 말이 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별거 없죠. 우리가 공부한 이항 분포랑 유사하지만 반복 시행 없이 한 번만 시도하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수학식에서 보면요. 콤비네이션이었고요. X가 0과 1등이다. 이 부분이 차이입니다. 이번에는 성공 확률을 0.7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동전의 앞면이 나온 확률이 0.7이라는 겁니다. 이전 강의에서 우리 비슷한 예제를 했었습니다. 강아지랑 고양이 중에서 강아지를 볼 확률 0.7로 하고 이항 분포로 봤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 확률이 0.7인 베르누이 분포입니다. 자, 확률 분포 그래프 아주 단순합니다. 역시 0과 1이 있고요. 1의 확률이 얼마다? 0.7이다. 0의 확률이 얼마다? 0.3이다. 끝입니다. 그럼 베르누이 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보겠습니다. 평균은 그냥 P입니다. 직관적으로 볼게요. 동전이 던지는데 앞면이 나오는 것을 성공했을 때 성공하는 평균은 당연히 0.7, P가 되는 겁니다. 분산은요. 0.7에 0.3을 곱한 0.21, 0.7에서 분산되어 있다는 겁니다. 베르누이 분포를 수학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식은 2의 X, 시그마, X는 0과 1이었죠. 그리고 X의 P의 X승, 1-P의 1-X승입니다. X가 0일 때는요. 위가 0이면 전체가 0이 되는 거죠. X가 1일 때면은 X가 1이고 P의 1승이니까 P고 1-P의 0승이니까 1이 되는 거죠. 즉 P가 됩니다. P. 그래서 평균은 P가 되고요. 분산을 보겠습니다. 분산은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2의 X제곱은 시그마 X가 0과 1일 때 X의 제곱 P의 X의 제곱 1-P의 1-X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2의 X는 우리가 구한 이미 P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P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X가 0이면 전체식이 0이 되고요. X가 1인 경우에는 1, P의 X제곱하면 역시 P이고요. 1-P의 X제곱 1이니까 0이 돼서 1-P도 1이 됩니다. 결국 P라는 얘기죠. P의 마이너스 P의 제곱을 해주니까 결국 P-P의 제곱 P 1-P 분산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항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르누이 분포와 다르게 이항 분포는 여러 번 시행해서 성공 횟수를 설명하는 분포입니다. 예를 들어 동전을 10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0.7이라면 평균적으로 7번 정도 성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항 분포에서 평균은 그래서 NP이고요. 분산은
MPQ, MP 1-P입니다. 우리 이걸 Q하고도 표현하죠. 이항 분포는 n번 시행에서 특정 횟수의 성분 확률을 구하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베르놀 분포와 차이를 체크할게요. 자, 콤비네이션 체크, MP 체크, MP 1-P, MPQ죠. 체크. 분포 보면 어때요? 평균에서 MP인 경우, 즉 5인 경우 가장 큰 확률 값을 갖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MP 7, 7에서 확률이 가장 높죠. 그리고 다 더해서 가중한 평균이 7이고 5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지적해야 할 부분은 이항 분포, 확률 질량 텀수의 모수가 n과 p라는 겁니다. n과 p로 파라미터를 y지도 됐다. 무슨 말이야? 이 이항 분포의 모양이 n과 p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ML이 하면서 강아지, 고양이 예를 들어드린 거랑 혹시 연결이 되시나요? 이항 분포의 평균과 분산에 대한 수학적 증명은 한번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연속형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산형 확률 변수, 이산형 확률 함수, 즉 확률 질량 함수, 이산형 확률 분포를 공부했습니다. 연속형에서도 당연히 연속형 확률 변수가 있겠죠. 이산형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의 값을 실수인 특정 값으로 변경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연속형은요, 표본 공간의 값을 실수 범위로 변경해 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럼 우리 이걸 뭐라고 할까요? 연속형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속형 확률 변수 역시 확률 함수에 의해서 확률로 바뀌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연속형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함수의 값이 확률이 아니라 확률 함수를 구간에 대해 적분한 값이 확률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정규 분포고요. 정규 분포는 연속형 확률 함수의 분포입니다. 그래서 확률은 어떤 특정 값이 아니라 범위 내의 요 넓이, 범위 내에 적분한 값이 확률이 됩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는 식을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이산형에서 이 막대기 3개 더하면 1이었죠. 연속형에서는요, 이거 적분하면 1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변경된다는 거죠. 그럼 연속형 확률 변수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바뀌고요. 또 딱딱 안 떨어지죠. 셀 수 없는 겁니다. 동물의 무게 생각해보세요. 무게가 완전 똑같을 수 있을까요? 나노 단위까지 가면 다를 수도 있겠죠. 키도 마찬가지죠.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람의 키가 딱 떨어지게 같을 수 있을까요? 다를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범위로 변하는 게 합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이 범위를 갖는다는 겁니다. 여기 대괄호는요, 0과 1을 포함한다는 거고 중괄호는 0과 1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적분하면 이 둘은 사실 같은 값입니다. 적분 생각해보세요. 하나의 값에서 적분값은 뭐가 되죠? 네, 0이 됩니다. 인테그랄 a는 a, 어떤 함수가 있더라도 같은 적분된 함수에서 a가 들어간 함수에서 a가 들어간 함수, 즉 같은 함수를 빼주면 당연히 0입니다. 따라서 모든 확률 변수의 값에서 한 점에서의 값은 당연히 0이 됩니다. 그리고 정의된 확률 밀도 함수의 모든 범위를 적분하면 1이 되어야 연속형 확률 함수,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겁니다. 실제 연속형 확률 분포 예시 공부할 때 더 볼 예정입니다. 아무튼 연속형 확률 변수의 범위를 확률로 바꿔주는 함수가 연속형 확률 함수이고 우리는 이걸 확률 밀도 함수로 부르는 겁니다. 예시를 보면요. 이항 분포죠. 이산형 확률 함수이고요. 확률 질량 함수가 부릅니다. 자, 아래는 정규 분포고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모든 범위를 적분하면 1이 나옵니다. 정규 분포 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 보겠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도 결국 확률 함수입니다. 이산형 확률 함수는 특정 값 x를 확률로 변환해 준다고 했고 확률 질량 함수가 부릅니다. 연속형은요, x의 범위를 적분하면 확률이고 확률 밀도 함수가 부릅니다. 확률 질량 함수와 비교하면서
확률 밀도 함수 특성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CMF, 누적 질량 함수 공부할 때 특성이 있었죠. 잘 보면 x의 범위가 a보다 큽니다. 만약 x의 범위가 a보다 크거나 같다였어도 이 식이 맞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만약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였다면 x에는 a가 포함되죠. 따라서 누적 질량함수 fa를 빼버리면 a일 때 확률도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거는 a까지 포함했던 x의 범위 내에서의 누적 질량 함수를 원했던 거니까 틀리다는 겁니다. 확률 밀도 함수랑 차이나는 특성이죠. 확률 밀도 함수는 같거나 크다이든 크다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확률 질량 함수에서도 특정수 a와 b가 포함된다면 이렇게 등호가 무조건 포함됩니다. 연속형하고 차이가 있죠. 연속형은 등호가 포함되던 등호가 포함되지 않던 똑같이 적분해도 되는 겁니다. 연속형에서는 a이고 b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의 넓이가 확률이 되는 거고요. 확률 밀도 함수 fx는 이 선을 표현하는 거고요. 이 선을 적분한 밑에 넓이가 결국 1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확률 밀도 함수 특성 정리하면 첫 번째, 확률 밀도 함수 fx는 모든 구간, x 구간에 대해서 밀도는 0 이상입니다. 자, 두 번째, 한 점에서의 값은 0입니다. 인테그랄 a에서 a잖아요. 인테그랄 b에서 b일 수도 있는 거고요. 0입니다. 또 모든 범위 x에 대해서 적분하면 1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 질량 함수와 다르게 확률 변수 범위에서 등호가 있던 없던 같은 값이 된다는 겁니다. 적분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있으면 이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령에는 x의 특정 값에 대한 확률 함수가 확률이 되는 거고요. 연속형에서는요, x 확률 함수, 즉 확률 밀도 함수의 범위에 대한 적분이 확률이 된다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연속형에서 특정 값에 대한 확률은 0인 겁니다. 결국 적분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 누적 질량 함수도 마찬가지겠죠. 특정 값 스몰 x까지 누적 밀도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의 적분값인 거는 적분을 구하셨다면 쉽게 이해하실 거고요. 결국 누적 밀도 함수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률 밀도 함수 되는 거죠. 연속형 확률 변수, 연속형 확률 함수의 기대값 보겠습니다. 모든 x값에다 fx 확률값 곱해서 다 더한다는 겁니다. 이 사령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시그마 x fx였죠. 연속형과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 인테그랄만 시그마로 바뀐 게 이사령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었죠. 차이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연속형 확률 변수의 기대값에서 fx는 확률일까요? 아닙니다. 이사령 확률 변수랑 차이점이죠. 연속형이라서 그냥 fx는 확률이 아닙니다. 연속형 확률 변수에서의 fx는 이 선이었고요. 확률은 구간을 적분한 값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 아래의 넓이입니다. 한 점에서 뭐해야 된다고 했죠? 0입니다. 넓이가 확률이고 넓이는 적분으로 구하니까 fx를 적분해야 확률인 거고, 이 식의 의미는 x에 fx를 곱한 식을 적분해서 더해준다는 겁니다. 이사령 확률 변수에서 x에 fx를 그냥 곱해서 더한 거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속형 확률 함수의 적분값이 확률인 걸 생각하면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fx를 적분한 값이 확률이라는 것이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냥 x의 범위를 fx 적분한 값으로 곱한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xf의 값이 가중된 기대값을 구하는 것이고 fx를 적분한 것이 확률이니까 당연히 기대값의 가중된 평균값은 xfx를 곱한 다음에 적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라는 직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밑에 분사는 이사령 확률 명수와 동일하니까 설명은 생략하였습니다. 실제 연속형 확률 분포의 예시를 몇 개 보시다 보면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